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허윤입니다. 사실 서울대는 합격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넣은 곳인데 합격하게 되어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 기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준비하기 위해 현강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분당 러셀에 듣고 싶던 한국지리 선생님이 출강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단과 수업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이제 수능 준비만 남았을 때쯤에는 동기부여를 위해 썸머스쿨을 다녔습니다. 저는 서울대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언론정보학과 같은 경우 직윤이 존재하지 않는 소수과이기 때문에 많이들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학생부는 1학년 때부터 언론과 미디어를 엄청 파고든 생기부였습니다. 또한 1번 전형만 있다는 것은 내신이 1.0에 수렴하는 괴물 친구들이랑 맞붙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생기부와 자소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 그대로 지른 것이 운 좋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에 비해 수학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모의고사 때엔 코로나를 심하게 앓으며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10월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챙기려고 무리하기보단 최저를 턱걸이로라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현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6평은 제가 3학년 때 치른 시험 중 성적이 가장 잘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아직 1학기 내신이 끝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내신이 높지 않은 제 입장에서 3학년 내신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6평보다 내신 공부에 치중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신 사탐 과목을 수능과 동일하게 결정했었고 우리 학교 국어 내신의 범위가 수특, 수완이었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면서 정시 준비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평 전후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바로 전주에 걸려서 9평 당일이 되어서야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때 몸이 많이 아파서 공부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최악의 경우 재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2학기 내신을 더욱 열심히 챙겼고 한 문제라도 더 풀면서 감각을 되살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때는 수특과 수완을 정리하고 기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보단 남들이 그러하듯 틀렸던 문제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을 보면서 익혔고 이틀의 기출을 하나씩 풀면서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정말 많이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다양하게 풀어보며 준비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며 다양한 방식의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그 뒤엔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100분 안에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탐구는 세계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러셀에서 세계지리 민정 선생님과 사회문화 이민기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두 과목 다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외에는 수특과 수학 교재를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수학이 항상 취약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몇 배씩 시간을 쏟고 공부를 해도 도저히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성장하는 느낌도 들지 않으니 재미가 없고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6평 때 티핑 포인트가 왔습니다. 3등급 때에 머무르던 수학 성적이 갑자기 1등급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신감이 붙고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일해진 저는 수학 공부 비중을 줄였고 결국 3학년이 되어서 본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3등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여 6평 때는 다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출은 이미 풀이가 기억날 정도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으며 동시에 시간 배분 연습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참 이상합니다.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공부량을 조금 줄였다고 바로 성적이 내려가기도 하는 손이 많이 드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보답받을 순간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고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수능 준비를 제대로 시작할 때 이미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러셀 바자건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자건은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수능 시간표와 동일한 표준 시간표에 따라 공부한 덕분에 신체 리듬이 맞춰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에서는 모의고사 이후 총평을 적은 뒤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짚어내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발전 가능성을 찾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는 명칭 그대로 모의로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와 풀이 과정 등을 어떻게 이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이신 한상경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주 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성적이 떨어진 구평 성적표를 받고 나서 한 면담입니다. 당시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체력이나 멘탈이 많이 바스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따뜻하게 짚어주셔서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 생활이 처음이지만 입시 담임 선생님들의 경우 경험이 많으셔서 시야가 넓으시기 때문에 힘들 때엔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평 직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집과 학교, 학원 말고는 카페나 음식점도 안 간 만큼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걸렸습니다. 열이 39도를 넘고 숨도 안 쉬어질 만큼 목이 아파서 기절할 정도로 아팠던 탓에 성적이 전체적으로 휘청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체력이 너무 떨어져 전처럼 오래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열이 오르는 후유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입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제가 들었던 말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프로게이머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끝에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어떤 과목이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다면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화이팅!